안녕하세요. 노후이 미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 이제 간병인을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매달 500만 원씩 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난달 제 큰아들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면서 가장 의지했던 게 바로 간병인이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긴 했지만 그나마 간병인 덕분에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요양원, 글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요양원에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방법 하나.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제는 매일 아침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과 정성이 담긴 반찬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매달 100만 원의 추가 수입까지 생겼죠. 혹시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게. 그곳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연히 발견한 작은 마트 한 곳이 어떻게 저희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후 생활의 해법을 찾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방법이 저에게만 특별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아파트 김 할머니, 이 할아버지도 비슷한 방법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거든요.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꿔줄 특별한 비결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4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저희 낙이었죠. 그런데 7년 전 아내가 갑자기 떠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특히 가장 힘들었던 건 병원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항상 함께였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혼자가 되고 보니 병원 가는 일 하나가 하루 종일 일이 되더군요. 긴 대기 시간에 다리는 아프고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거기다 처방받은 약을 타러 약국에 또 가야 하고 자녀들이 있긴 했지만 다들 제 살기 바빴죠. 아들은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딸은 대전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주말에 한 번씩 전화는 오지만 바쁜 아이들 생활에 제가 방해가 될까봐 아픈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작년 겨울 폭설이 내린 날이었죠. 혼자서 병원에 가려다 미끄러져 대퇴골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대로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뻔했습니다. 6개월간의 병원 생활. 그때 처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3개월, 딸 집에서 3개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 몰랐죠. 아버지, 젓가락 소리가 너무 커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아버님,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해 주세요. 발소리 때문에 애들이 잠을 못 자요. 매일매일이 눈치 보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식사도 방에서 혼자 해야 했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교단에 섰던 교사였다는 게 무색하게 그저 귀찮은 늙은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병인을 구하게 된 거였죠. 처음엔 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자녀들이 분담해서
도와주기로 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뒀고, 두 번째는 한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러 갔을 때 소개소 직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죄송하지만 박 선생님 댁은 이제 깊이 가정이 되셨어요.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돈이 많이 들수록 제 자존심은 더 무너져 내렸고 관계는 더 삭막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 특별한 만남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장면인데 마트 안에서 들리는 부부의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대형마트랑 경쟁도 안 되고. 걱정 마. 길만 잘 찾으면 돼. 우리 같은 동네 슈퍼마켓만의 장점이 분명 있을 거야.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트 한쪽 구석에 우리 동네 장보기 도우미라는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더군요. 노인들을 위한 장보기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 옆에 작게 적혀 있는 글씨. 현재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중단.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마트 주인 부부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니, 박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동네 어르신들 장보기를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으니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도 자신 있습니다. 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남편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 좀 그러시지 않을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요즘은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저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고요. 그렇게 시작된 실버 장보기 도우미 서비스는 예상 밖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 어르신 두세 분의 장보기를 도와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났죠. 특히 달라진 건 마트의 분위기였습니다. 전에는 그저 물건만 사고 가던 곳이 이제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잠시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었던 거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특별한 변화는 그 후에 찾아왔으니까요. 그 변화의 시작은 마트 한쪽에 생긴 작은 테이블에서였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어떠세요? 어르신들이 장보기 하시다가 잠시 쉬어 가실 수 있게 테이블을 하나 놓아봤어요. 영숙 씨 마트 주인 아내의 제안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였죠. 처음에는 그저 간단히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 점점 특별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 오늘은 김치찌개 냄새가 나네요. 아, 어제 손주들이 와서 김치를 너무 많이 담가놔서 혹시 드실래요? 장보기를 마치고 앉아있던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반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이 된 거죠. 특히 저와 같은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의논드릴 게 있는데요. 영숙 씨가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마트에서 식재료도 팔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함께 요리하고 나눠 드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선생님께서 총괄해 주시면 순간 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저야말로 요리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그렇게 시작된 우리 동네 나눔 부엌 프로그램은 마트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마트 한켠에 마련된 작은 주방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죠. 오늘은 제가 묵은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법은 바로 어머, 강할머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더니 이제야 비법을 알게 되네. 서로의 요리 비법을 나누고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혼자서는 요리할 의욕도 없고 끼니도 대충 때우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특히 놀라운 변화는 마트의 매출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믿기지 않으세요? 저희 마트 매출이 3개월 만에 30%나 늘었어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식재료를 구매하게 되고 입소문을 타고 다른 동네 어르신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한 덕분이었죠. 하지만 진짜 특별했던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딸 수민이가 제안한 새로운 아이디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할아버지,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어느 날 수민이가 학교를 마치고 마트에 들러 제게 달려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수민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숙제가 나왔는데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수민이의 아이디어는 놀라웠습니다. 세대 간 지혜 나눔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요리 모임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청소년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살아오신 경험을 들려주시고 저희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민이의 열정적인 설득에 결국 시도해보기로 했죠. 첫 모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틱톡 사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리하시는 모습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 손주한테 몇 번을 물어봐도 설명을 못했어.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어르신들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놀랐던 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아이들이었죠. 김 할머니, 전 할머니가 들려주신 6.25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교과서로만 배웠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와닿아요. 더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민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신 거죠. 이런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도 소개하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의 작은 마트는 점점 특별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닌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지혜와 경험이 공유되는 공간으로 말이죠. 영숙 씨는 이런 변화를 보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는 정말 선생님다워지셨어요.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꺼낸 특별한 제안. 그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트를 세대공감 문화센터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영숙 씨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마트 2층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정식 교육 공간을 만들자는 거였죠. 요즘 어르신들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단순히 물건 파는 것보다 이런 문화 공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선생님께서 총괄 디렉터를 맡아주시면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좋은 제안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83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그때였습니다. 주민이가 학교에서 만든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제가 우리 활동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학교 발표회 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3분짜리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6개월간의 놀라운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마주 앉아있던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이제는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우시더니 이제는 먼 곳에 있는 자녀들과 매일 얼굴을 보며 대화하시는 어르신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 꿈이 생겼어요.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민이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구나. 40년 동안 교단에 서 있을 때도 몰랐던 걸 83살의 나이에 새삼 깨닫게 된 거죠. 영숙 씨,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대공감 문화센터 프로젝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구청에서도 관심을 보이더니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지원금까지 받게 되었죠. 특히 달라진 건 어르신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죽이기 위해 공원을 배회하거나 TV 앞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죠. 박 선생님, 저 내일은 중학생들한테 된장 담그는 법 알려주기로 했어요. 우리 어릴 때처럼 장독대에서 발효시키는 건 어렵겠지만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거든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먼저 프로그램을 제안하시고 기획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죠. 박성환 할아버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83세라고 들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취재하러 온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결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제 비결입니다. 나이 들어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답니다. 특히 달라진 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자녀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들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요즘 틱톡 스타가 되셨다면서요?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찌개 영상이 조회수 10만 회가 넘었대요. 더 놀라운 변화는 마트 2층의 세대공감 문화센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3개 정도였던 프로그램이 이제는 매일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할아버지, 저희 학교 전교생이 한 번씩은 꼭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됐어요. 주민이의 자랑스러운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월요일 인생 이모작 스토리텔링, 화요일 전통음식 계승 교실, 수요일 디지털 세상 정복하기, 목요일 세대공감 예술교실, 금요일 미래를 향한 지혜 나눔. 특히 금요일 프로그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은퇴하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청소년들과 지혜를 나누시거든요. 선생님,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영숙 씨 부부가 조심스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꺼낸 이야기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죠. 선생님, 저희가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어요. 영숙 씨의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우리 세대 공간 마트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투자금으로 50억을 제안받았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공간도 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영숙 씨 부부의 다음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거절했어요, 선생님.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공간의 진짜 가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들 하는데 이들의 결정이 오히려 제게는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대신 그들이 제안한 건 새로운 형태의 확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대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리 동네 스타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시면. 그들의 계획은 놀라웠습니다. 각 지역에 은퇴하신 교사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 공간 마트를 만들어 가자는 거였죠. 첫 시작은 인근 도시 세 곳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농촌 지역 할머니의 텃밭 이야기, 어촌마을 할아버지의 바다 스토리, 구도심 우리 동네 역사 탐험.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각 지역 청소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특별한 곳인지 몰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수민이는 이제 청소년 자문단장이 되어 각 지역을 다니며 프로그램 기획을 돕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할아버지, 제가 꿈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안은 박성환 선생님이시죠. 저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방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세대융합형 실버케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분이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전국의 노인 복지 시설 중 85%가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존의 노인복지는 돌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모델은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우리만의 이야기가 너무 커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때 수민이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느낀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동네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동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저희는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획일화된 매뉴얼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진심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새로운 프로젝트는 전국 각지에서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대학교 지원하려고 해요. 사회복지학과로요. 3년이 지난 지금 수민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한 소녀의 꿈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우리 세대공감 문화센터는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2층 센터로 출근합니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온 분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들려주는 게 제 일이 되었죠. 돈이나 시설이 먼저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정책을 연구하는 교수님이었죠. 한국의 실버케어 모델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랍습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에요. 86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불안하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에겐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월 500만 원짜리 간병인을 월 50만 원으로 바꾸게 된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이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은 것.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이런 특별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여러분 부모님의 노후도, 이웃 어르신들의 노후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특별한 노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